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한 김동환입니다. TSC 469급 한 권으로 끝내기 첫 번째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자, TSC 강의니만큼 TSC 시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저랑 같이 살펴본 후에 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SC 시험은 일단 중국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말하기 시험인데 큰 테마는요, 일상생활 주제를 하고 있는 바로 말하기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자, 시험은 전부 다 이제 CBT 방식, 즉 컴퓨터 앞에서 내가 녹음한 거를 제출하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이 평가 채점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험 성적에 따라서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레벨 1을 받을 수도 있고요. 레벨 1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내 답변 수에 따라서 레벨을 부여받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평가 요소는 발음, 어법, 어휘, 유창함 이 네 가지를 평가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발음과 뭐가 정말 중요하다? 자, 유창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어다 보니까 영어와 다른 차이점은 발음이 정확해야지만 유창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 레벨 4에서부터 레벨 6을 목표로 하는 강의인데 똑같은 답변을 말했다 하더라도 내 발음이 정말 유창하면 레벨 7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내가 답변을 좀 아쉽게 했는데 발음까지 아쉬웠다면 레벨 4에 못 미치는 레벨 3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여러분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험 문제가 동일하다. 그렇지만 그 동일한 시험 문제 안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1부분부터 7부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부분은 자기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매 시험마다 정해진 질문, 4개의 정해진 질문을 매 시험마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시간은 따로 없고요. 답변 시간은 10초 안에 내가 미리 준비해 가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자, 2부분부터 7부분까지는 자, 2, 3부분은 일단은 그림이 주어지고 답변을 하는 거고요. 4부분, 5부분은 문제를 보고 내가 답변하는 거고요. 자, 6부분, 7부분은 그림과 문제가 둘 다 제시됩니다. 그거 보고 내가 답변하는 문제다.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6, 7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4, 5부분을 가장 어려워한다 라고 여러분이 추가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 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좀 더 답변을 완성도 있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고,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은 쉽게 답변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의에 초점을 맞춰서 자, 이 강의 수강 대상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자격증 강의니까요. 자격증이 빨리 필요하신 분. 지금 화면 보고 계신 거 맞죠? 두 번째는 중국어를 배운 적 없는데 TSC에 취직하고 싶다. 내가 좀 자격증만 빨리 필요하다 하시는 분도 이 강의 수강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한자를 외울 시간은 없고 자격증만 필요하다. 다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는 시험이 얼마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해커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와 함께 수강하면 좋은 강의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몰라도 5시간 만에 끝낸 TSC 3급 어휘. 중국어를 배운 적 없는데 이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휘가 문제가 될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어휘를 복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커스에 보면 15일 완성 해커스 TSC 기본편과 중급편 강의가 이미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랑 병행해서 수강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국어 말문이 팡 터지는 왕 기초어법. 자, 말하기 어법 강의니까 자, 이 강의를 통해서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내공을 쌓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자, 1부분 시작될 때 이런 화면이 우리한테 보여져요. 물론 한국어는 보이지 않겠죠. 중국어로 시험의 간단한 소개를 언급합니다. 在这部分考试中你将听到4个简单的问句 4개의 간단한 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보여요. 请听到뭘 듣고요. 제시음을 듣고 난 후에요. 开始回答 답변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每道题的回答时间是10秒. 자, 매 문제의 답변 시간은
10초래요. 10초 동안 내가 답변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맛보기로 우리 시험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문제가 들리면 답변해 주세요. 你叫什么名字? 자, 답변하셨나요? 아마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실제 시험의 일부분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你叫什么名字? 라고 우리한테 문제를 들려주고요. 물론 문제로 눈앞에 보입니다. 자, 문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들려주고요. 자, 그 다음 우리한테 10초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럼 이제 여기 타이머가 10, 9, 8, 7에 줄어들면 내가 1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부분 시험 속에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분은요, 바로 정해진 질문에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이 정해진 질문이란 사실이죠. 바로 이 시험 문제 TS 1부분은 질문이 정해져 있다. 자, 보겠습니다. 문항수 4문항이고요. 준비 시간 없어요.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만 잘해 간다면 준비 시간 필요 없겠죠. 답변 시간은 10초죠. 자, 평가 요소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제 범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문제겠죠. 네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기 제가 네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의 출생 연월일을 말해주세요. 세 번째, 당신의 가족. 네 번째, 당신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혹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이렇게 4개의 질문을 매 시험마다 물어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점수에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준비 안 해가도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이 정해져 있죠. 문제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른 나의 답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의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될지 한번 저랑 같이 자, 합격 비법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제시돼요.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매번 정해진 문제를 물어보니까 자, 문제가 제시되고요. 준비 시간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렇지만 문제가 먼저 딱 보여지고 나서 1, 2초 정도 있다가 문제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된 답변을 한번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답변이 시작하면요. 10초 동안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지금 제가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전달드린 그 모범 답안을 외웠다가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비법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므로 답변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이 문장들은 교재에 다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렇죠? 항상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 맞는 답변을 준비해 가셔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정확한 발음, 그 다음 성조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TSC 시험의 평가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발음, 어법, 어휘, 유창함. 그런데 지금 여기 일부분은 매번 우리 시험에 정해진 걸 묻기 때문에 뭐 대단한 어휘력을 평가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뭘 볼까요? 당연히 발음과 유창함을 보겠죠. 근데 이 발음과 유창함은 거의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돼요. 그만큼 이 정확한 발음을 많이 소리 내셔서 연습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는 간단해요. 일단 문제 확인하고 답변 준비하고 정확한 발음과 성조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기분 좋게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네 문제 항상 정해진 거 나오는 거니까 저랑 같이 문제에 해당하는 모범 답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你叫什么名字? 라고 여러분께 물어봐요. 자, 물론 실제 시험에는 뭐만 써 있다? 당연히 한자만 써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이 답변 패턴, 이 템플릿에다 그대로 넣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성함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본인 성함을 여러분께 검색창에다가 검색해 주시면 돼요. 중국어 사전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성함을 한자로 입력해 주시면 당연히 중국어 발음이 나오겠죠. 그 발음으로 완벽하게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여기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제 이름 한자로 아는데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대신 한자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직접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질문 게시판에 한자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자 발음교 찾아 드릴 테니까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꼭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만 답변을 하면 우리 답변 시간이 10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죠. 준비 완벽하게 해가야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这是爸爸给我起的名字라고 나와 있죠. 给我起的名字 여기서 지는요. 자 이름을 지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이것은 아빠가 지어준 이것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라고 한 문장 덧붙여 주시면 돼요. 선생님 아닌데요? 저는 엄마가 지어줬는데요? 라고 하시면 마마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 답변을 더 유창하게 해봤자 어차피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해서 이걸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이름 한번 꼭 중국어로 찾아주세요. 자, 찾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 문제 읽어 드릴 테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갑니다. 시작. 你叫什么名字? 자, 제가 화면 안에 있어도 꼭 여러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자 말하기 자격증 시험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그냥 듣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소리 내면서 같이 소리 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 번 더. 你叫什么名字? 我叫金东汉这是爸爸给我起的名字 라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이름 말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요. 여러분께 이거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가기 전에요. 교재 아래쪽에 보면 활용어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 정도는 대표성 여러분 8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교재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맞죠? 같이 한번 우리 이푼다, 그러니까 중국어 많이 말한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죠. 찐. 자, 일성 있죠? 찐.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추이. 추이. 세 번째 읽어보죠. 정. 내성이 아니더라도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정. 자, 좋아요. 네 번째 읽어보죠. 리. 다섯 번째 갑니다. 정. 짱 아니죠? 짱. 혀 말아주셔야죠. 정.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린. 그 다음에요. 피아오. 자, 그 다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찌양.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선생님, 제 성이 화면에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주시거나 꼭 저한테 질문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출생 연월일을 물어봐요.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답변 문장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我是1996年6月10号出生的. 자, 여러분 일단은요. 잠깐 어법 정리라고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이 시험이 발음, 어법, 어휘, 유창함 이 네 가지를 평가한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발음, 어법, 어휘, 유창함.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태어난 연도를 중국어에 보면 특수구문, 강조구문이 있습니다. 그 강조구문에 넣어서 답변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잠깐 어법 나와 있죠.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자 이미 발생한 행위 뭐냐면요. 태어난 거는 자 이미 발생한 거예요. 맞죠?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시간, 그 다음에요. 장소, 방식 등을 바로 이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뭐한다? 강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자는 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시간, 장소 같은 것들을 시와 더 사이에 넣어가지고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자, 여기다 시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 더자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넣어가지고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긴 여러분들 몇 년도에 태어났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1996년 맞죠? 그 다음에요 6월 그 다음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출생 연월일을 자, 또 역시 이것도 숫자니까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연도를 읽을 땐요 꼭 반드시 한 글자씩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숫자 1은요 어떻게 발음한다? 반드시 일성을 지켜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이지요, 지요가 아니라 이지요, 지요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포인트는 한 글자씩 발음해 준다. 연도는 한 글자씩 읽어준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2004년생이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2004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1984년생인데요. 어떻게 답변하시면 돼요? 1984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년, 월, 일 넣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숫자 몇을 발음할 때 위에다 필기하겠습니다. 숫자 6하고요. 이 숫자 9를 내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 요 사이에는 사실 여기에 살짝 오 발음을 넣어야 자연스러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할 때 리우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리오라고 살짝 오 발음 넣어서 발음해 주세요. 자, 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표기할 땐 이렇게 쓰지만 살짝 여기에 오 발음 표기할 땐 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읽기 쉽게 여기다가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두 발음할 때는 삼성이니까 지우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요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숫자 9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거 꼭 주의해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출생 년 월일을 말하는 거의 답변이고, 자, 우린 좀 더 유창하게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답변하는 모범 답안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요, 세 번째 가족수 말하기. 자,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你家有几口人? 자, 이렇게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모범 답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6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我家有六口人. 그렇죠? 六口人 중요합니다. 六口人 숫자 6발음. 그렇죠? 선생님 저는 2명인데요. 3명인데요. 또 이런 거에 여러분 너무 진지해지지 마시고요. 여기는 어쨌든 최대한 내가 성의 있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 뭐죠? 爸爸妈妈姐姐两个弟弟还有我. 그렇죠? 还有我. 누가 있다? 그리고 저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하이 답변해 주시고요. 자, 요도 몇 성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2성으로 발음하셔야죠. 还有我. 그쵸? 还有我. 그리고 내가 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6명이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기초 중국어 배울 때 我家有4口人 爸爸妈妈弟弟和我 라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엄청 유창하게 말해서 점수를 더 받는 부분이 아니라 자, 깎이지 않는 부분이다. 성의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가족수 말하기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는 뭐에 대해 물어본다? 그렇죠. 你在什么地方工作或者你在哪个学校上学? 어느 곳에서 일합니까?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그러면 답변은 내가 학생이라면 어느 학교에 다닙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나는 학생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만약에 구직자라면,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는 3개의 모범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저는 무슨 대학교에 다닙니다. 이러면 10초가 너무 짧죠? 자, 그러니까 저의 전공은 뭐뭐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저는 어디에서 일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좋아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싫어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직자. 세 번째 뭐죠? 저는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땡땡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찾기 싫다 하시면 그냥 모범 답안 하나 여러분들이 외워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학생의 모범 답변이죠. 모범 답변 갑니다. 자, 학생의 경우는요. 我在首尔大学上学. 그렇죠. 首尔大学 서울대학교에서 다닙니다. 上学 답변하시면 되겠죠. 我的专业 자, 갑니다. 专业 다시요. 발음 중요하죠. 专业 자, 일성 유지해 주셔야 돼요. 专业 그렇죠. 나의 전공은 바로 뭐다? 计算机工程 컴퓨터 공학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제 전공이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자, 그냥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 완벽하게 체화시키지 않으면요
완벽하게 대충 외워가면 실제 시험장 가서 안 나와요. 갑자기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학생 살펴봤으니까 누구 살펴보자? 직장인 살펴보겠습니다. 我在三星工作我在三星工作 저는 삼성에서 일합니다. 我喜欢这家公司我喜欢 나는 좋아합니다. 这家公司 이 회사 좋아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세 번째는 바로 누구다? 구직자에 해당하는 분들 가겠습니다. 我正在 자,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란 뜻이죠. 나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직장 구하고 있어요. 找工作找工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자, 我想找 저는 뭐하고 싶다? 찾고 싶다는 거죠. 삼성이니까 앞에 거 이성 바뀌죠. 자, 이것도 이성 바뀝니다. 我想找一份好工作 뭘 찾고 싶다? 좋은 일자리 하나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TSC 시험의 일부분, 이 정해진 질문 4개에 대해 한번 살펴봤어요.